여러분은 혹시 젠슨 황이나 이재용 같은 세계적인 리더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미래에 진짜 부자가 될 직업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님 세대부터 굳게 믿어왔던 성공의 방정식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송두리째 무너지며 박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대학에 가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쾌적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는 화이트 칼라가 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시가 총액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과 한국의 재벌 총수들은 우리가 배워온 상식과는 정반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장에 목숨을 걸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름 묻은 작업복과 드라이버를 든 기술자가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가는 기이한 역전 현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기술이 산업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자본의 구조적 이동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대한 물길이 이제는 모니터 안의 가상 세계에서 모니터 밖의 현실 세계로 터져 나오며 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CEO들이 2026년 현재 가장 강력하게 지목하고 있는 미래의 부자 직업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야 할 섹터는 어디인지 분석하겠습니다. 이 이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AI 산업이 과거와는 다르게 과연 어떤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는지 그 흐름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처음 등장하여 사람들이 AI와 대화하고 그림을 그리게 시키는 등 일종의 놀이터 수준의 탐색기였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의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소위 AI 산업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존재를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AI가 단순한 비서 역할을 넘어서서 실제 기업의 직원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혁명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변화는 소프트웨어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던 AI가 이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진짜 물리적인 세계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강조한 피지컬 AI가 바로 이것이며, 팔다리가 달린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물류센터에서 짐을 나르며 마침내 우리 집안까지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코딩을 잘하는 사람에게 부가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AI가 코드를 대신 짜주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이미 메타 내에서 작성되는 코드의 50% 이상을 AI가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마사라는 AI는 이미 중간급 엔지니어 수준의 능력을 입증받은 상태입니다. 결국 자본의 흐름은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부자 직업은 블루칼라 기술직입니다. 젠슨 황은 앞으로의 일자리가 실리콘밸리의 테크브로보다 전기 기술자나 목수 같은 전통적인 기술 인력에서 더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서 테크브로란 노트북으로 코딩을 하는 IT 인재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AI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양의 전력을 관리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대한 컴퓨터 창고인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기는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양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숙제는 전기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기를 식히기 위한 정교한 냉각수 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라 할지라도 뜨거워진 서버를 식히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배관을 연결하고 용접하는 물리적인 작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혁명 초기에도 나타났던 현상인데, 모두가 닷컴 주식에 열광할 때 정작 큰 돈을 벌었던 이들은 광 케이블을 깔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다만 과거의 인터넷 혁명과 다른 점은 광 케이블은 한 번 깔면 끝이었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그 규모와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무려 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600조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자본은 결국 이를 실제로 짓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 인력들의 주머니로 흘러가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를 건설하는 데에만 최대 500명의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며 이들은 현대 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현장 기술자들 중 상당수가 이미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고연봉을 받으며 화이트 칼라를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초과 근무 수당까지 합쳐지면 웬만한 대기업 관리직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노동시장의 변화를 추적해본 결과 영국에서도 이와 똑같은 역사적인 지각 변동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영국 재정연구소인 IFS의 발표에 따르면 대학 진학 대신 직업 전문 학교나 칼리지를 선택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최근 몇 년 사이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를 보면 일반적인 대입 준비 과정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직업기술 교육을 향한 자금 흐름과 학생들의 관심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과 정책 자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보면 미래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목적지는 명백히 기술 교육입니다. 유나이티드 칼리지 그룹의 통계는 더욱 충격적인데 최근 3년 동안 공학이나 건설 기술을 배우겠다고 등록한 학생의 수가 무려 9.6%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대학의 학부 등록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꺾이기 시작하며 학위가 보장해주던 안정성의 시대가 끝났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20살이 된 영리한 청년들은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이름의 자산보다 실질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자격증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런던에서 배관공학을 공부하는 한 청년은 인터뷰에서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새벽에 터진 보일러를 고치러 우리 집 거실로 올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판단과 인간의 섬세한 손기술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핵심 가치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노동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더욱 극적인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직업전문대 졸업생의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4년제 대졸자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0년대 통계 집계 이래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학 졸업 이퀄 취업 보장이라는 사회적 공식이 완전히 깨졌음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인디드 고용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침체는 주로 화이트 칼라 직종인 비즈니스와 전문기술 서비스 분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더욱 구체적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청년층의 고용이 2022년 이후 무려 13%나 감소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고용의 대학살이라고 표현하며 화이트 칼라 직종의 실업률이 향후 10%에서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미래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아마존은 2026년 1월에만 관리직 및 화이트 칼라 직무에서 14연계 이상의 일자리를 전격 감축했습니다.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는 생성형 AI가 기업의 인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임을 인정하며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국 건설협회의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AI가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의 생계를 더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사실을 이미 매우 똑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률은 전년 대비 3% 증가하며 4년제 공립대학 증가율의 2배를 넘겼고 사립대학은 오히려 등록률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직업훈련센터에는 이제 사무직이나 회계사 출신들이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배관공이나 냉난방 기사로 전직하려고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문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배관공으로 전직한 한 40대는 현장 기술직으로 바꾼 뒤 오히려 수입이 3배나 늘었다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봐도 배관공이나 전기기사처럼 도제 과정이 필요한 전문 기술직의 평균 시급은 이미 미국 전체 평균 시급인 31.5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승강기 기술공의 경우 평균 시급이 48달러를 상회하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시간당 약 7만 원이라는 놀라운 몸값을 자랑하며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미래 부자 직업은 로봇 시대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정비사와 로봇 오퍼레이터 직군입니다. 로봇 오퍼레이터는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상시 운영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이는 마치 과거 자동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비소 시장이 커진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공장과 물류센터는 물론이고 마침내
우리 집안까지 로봇이 보급되면 24시간 가동되는 로봇들이 고장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원격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모터가 고장나거나 관절이 틀어지는 물리적 결함은 결국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서 수리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로봇 한 대가 멈추는 것은 전체 작업 라인이 중단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이기에 이를 즉시 고쳐줄 사람의 몸값은 치솟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역시 2026년 신년사에서 피지컬 AI를 그룹의 새로운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로봇과 물리적 자산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앞설지 모르지만 자동차와 로봇이라는 물리적 제조 현장의 데이터는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인간과 제조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 로봇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복잡한 기계를 직접 만지고 관리할 줄 아는 숙련된 기술자가 될 것이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자 직업은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바로 로봇 커스터마이징 및 로봇용 옷 산업 시장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직접적으로 미래에는 로봇을 위한 옷과 액세서리 산업이 거대하게 뜰 것이라고 예견하며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지목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웃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소비자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사람들은 결코 물건을 기능만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핸드폰 케이스 시장인데 2024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약 12조 2천억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심지어 이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여 2033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커진 약 19조 8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튜닝이나 게임 속 캐릭터 스킨에 수만 원을 쓰는 심리는 결국 내 것이 남들과 다르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제 거실을 걸어다니며 가족과 대화하는 사람, 크기의 로봇이 들어온다면 사람들은 이를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 실리콘 피부를 입히고 옷을 갈아입힐 것입니다. 네 번째 부자 직업은 도메인 전문가인데 이는 특정 분야인 의료, 농업, 법률, 제조업 등의 영역에서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코딩은 갈수록 AI가 더 잘하게 되겠지만 현장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는 그 분야를 직접 경험해본 전문가만 알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은 만약 본인이 지금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소프트웨어 과학보다는 물리과학과 같은 실질적인 도메인 지식에 더 집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생명공학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가장 최근의 인터뷰를 기준으로 젠슨 황은 물리공학 지식이 코딩 능력보다 훨씬 비싸질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구글 번역기가 나왔을 때 단순 번역가는 사라졌지만 전문 분야 지식을 가진 통역사의 몸값은 오히려 수직 상승했던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현장에서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고 이를 실제 산업에 접목할 줄 아는 사람이 AI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직업은 에너지 인프라 전문가인데 이곳은 현재 전 세계의 눈먼 돈이 가장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곳입니다. AI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바로 에너지이며 아마존은 2025년에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데이터 센터와 원자력 발전에 집중되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끊임없이 기가와트급의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 옆에 짓는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이며 이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기존 원자로 운영자의 연봉도 높았지만 데이터 센터 전용 SMR 전문가는 그 희소성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의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자 직업은 AI 시스템 아키텍트로 이는 단순히 명령어를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 AI 시스템 전체의 구조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건축가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에이전트가 새로운 앱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수천 개의 AI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 구축의 시대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직업은 AI의 실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AI 리스크 관리자, 즉 AI 시대의 보안관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회사 돈을 송금하거나 중요 파일을 관리하고
실제 문서에 도장을 찍는 실무행동 대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AI의 단 한 번의 실수가 수백억 원대의 소송이나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기에 권한의 선을 긋고 사고를 방지하는 리스크 관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 직업은 코딩 기술은 물론 법률과 윤리까지 완벽히 꿰뚫어야 하는 대체 불가능한 하이브리드 인재의 영역으로 현재 몸값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알고리즘 로그를 분석하여 법적, 기술적 과실을 명확히 가려내는 자율주행 사고 조사관이 이 직업의 대표적인 미래 모습입니다. 8번째 부자 직업은 디지털 생물학자로 젠슨 황이 차세대 혁명으로 지목하며 AI를 이용해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험실에서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이제는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물학 지식과 AI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전문가는 수조 원 가치의 신약 후보 물질을 설계하며 그에 걸맞은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직업의 공통점은 첫째로 AI가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현장의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AI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책임지며 통제하는 일이고, 셋째는 AI라는 도구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확히 아는 깊은 도메인 전문성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 이슈의 본질은 단순히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자본이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바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재편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첫 번째 변수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규모로 이들의 자본 지출에 따라 기술직의 수요가 직접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AI 에이전트의 도입 속도이며, 이 속도가 빠를수록 화이트칼라의 위기가 심화되는 동시에 블루칼라 기술직의 상대적 가치는 급등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정부의 규제 환경으로 기술직 양성 정책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임금 상승 속도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정도가 조절될 것입니다. 월가 기관들은 현재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별 자본 지출 발표를 모니터링하며 데이터 센터 건설 파이프라인이 유지되는지 면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 보고서를 통해 학력별 실업률 격차를 추적하며 대졸자와 고졸자의 역전 현상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단순 반복 노동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뉴 블루칼라 상위 전문가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진정한 부자는 AI가 할 수 없는 물리적 일을 해내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AI를 도구로 완벽히 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성공 공식이 깨진 지금, 책상 앞을 벗어나 진짜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안목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능력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부의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